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지난번에 못된 상사를 만나 고생하시는 분의 사연을 다뤘는데요. 그 시기를 잘 견디면서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누군가의 상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사로서 일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서점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팀장의 탄생, 젊은 꼰대가 온다, 요즘 팀장은 이렇게 일합니다 같은 팀장이나 상사를 위한 지침서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3가지 스트레스 사례와 처방을 담은 책,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도 밉상부하를 만나 힘들어하시는 분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그리고 저자인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는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팀원 넷을 둔 한 팀장님의 사연입니다. 팀원 중 3명과는 관계가 좋아서 업무 성과도 높고 개인적으로도 가깝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한 명인 A씨인데요. A씨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입니다. 매일 뭐가 못마땅한지 항상 뚱한 표정이라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죠. 회의 때도 그렇습니다. 매번 뾰로통에서는 상사인 이 사연자와 동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하는 일도 벅차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라면서 안 된다고 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일이 얼마나 진행됐나 물어보면 고민 중이다, 알아보고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변명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A씨가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도 잘 찾아보면 A씨에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거든요. 업무도 나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지나치게 어렵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랄까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데다가 원망도 불평도 많아서 솔직히 같이 일하기 싫은 직원이죠. 그럴 때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관심을 보이자고 다짐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쉽게 잘 안 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운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A씨는 팀장님의 이런 마음을 벌써 눈치채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분이 A씨를 밉상부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죠. 그런데 A씨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일을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열매라면 줄기는 원망과 불평이고 물과 영양분은 자기 정당화와 동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면 줄기인 원망과 불평을 베어내던지 아니면 물과 영양분인 자기 정당화와 동일시를 멈추든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면 부정적인 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먼저 원망과 불평, 자기 정당화와 동일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원망과 불평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걸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도 어릴 때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기만을 바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그 욕구가 좌절되면 적대감과 죄의식까지 생깁니다. 이런 의존 욕구는 모든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 정당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의 증거가 사라져버리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고통을 되려 사랑하고 고통을 계속 간직하고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나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동일시는 부정적인 감정이 진짜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어느 때가 더 힘들까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사실 둘 다 힘듭니다. 여기서 그 무거운 짐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건데 그 짊어진 짐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게 그냥 나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게 동일시입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도 살펴봐야겠죠? 첫째, 업무에 초점을 두세요. 사람이 밉다고 일을 망칠 수는 없죠. 부정적인 감정은 과하게 대응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에 주목해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은 자제하고 업무에만 피드백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중지하고 사실을 재차 확인한 다음 진정한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보다 성과에 주목해보세요. 모든 팀원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는 없을 텐데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관계도 나쁘고 성과도 나쁜 A씨에게 투자를 하느니 관계도 좋고 성과도 좋은 팀원에게 더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누군가가 미운 이유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대를 버리십시오.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신뢰가 필요하지만 신뢰는 금방 쌓이는 게 아니라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부정적인 기대도 위험한데요. 그렇게 기대하면 실제로 관계가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한 팀인 이상 함께 지내야 하는데 이런 기대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 곤란하겠죠.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오해와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동안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판단은 중지하고 상대의 감정을 느껴본 다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팩트를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나를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원인은 내게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은 내 밖으로 투사된다는 점이 그렇죠. 불교에 갈애라는 말이 있는데 목이 말라 물을 찾듯 사랑에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미움과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그 미움은 희한하게도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 오죠. 미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계속 보고 견뎌봅시다. 분명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면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미움 정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논어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군자는 무엇이 잘못되면 우선 자기부터 반성해보고 잘못이 없을 때 비로소 외부를 검토한다. 밉상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밉상이란 미운 짓을 하거나 밉게 생긴 사람을 뜻합니다. 외모가 미운 사람도 밉상이지만 외모가 밉지 않아도 미운 짓을 하면 밉상이라는 거죠. 외모와 상관없이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곱게 보이지만 늘 부정적이거나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괜히 더 미워 보이는 것. 우리 모두 한두 번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한 조사에서는 밉상 부하 1위로 위아래 없이 건방진 부하, 2위는 능력도 배울 의지도 없는 부하, 3위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태도가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우리라고 완벽할까요? 어딘가 하나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발을 맞추다 보니 누군가와는 즐겁고 누군가와는 괴로운 것도 당연하죠. 부디 후박사의 처방대로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거리를 적당히 두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